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작은 마을 살렙타바타. 이곳은 울창한 열대우림과 팜오일 농장이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017년 3월 26일 일요일 아침 25세의 아크바르 살루비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팜오일 농장의 수학 일꾼으로 일하고 있었죠. 아크바르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기로 유명했죠. 그날도 그는 이른 아침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크바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농장 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아크바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실종 이틀째 3월 28일 수색대는 아크바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팜오일 농장 근처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농장 가장자리 정글과 맞닿은 지역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배가 부른 거대한 비단뱀이 나무 아래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길이 약 7m에 달하는 그 비단뱀은 명백히 무언가 큰 것을 삼킨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색대는 즉시 뱀을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지요. 뱀의 배를 가른 순간 그 안에서 아크바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은 채 거의 온전한 상태로 뱀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통째로 삼켜졌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물 무늬 비단뱀,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뱀 중 하나입니다. 평균 길이는 3에서 6m이지만 일부는 7m를 넘기도 합니다. 아크바르를 삼킨 뱀이 바로 이런 경우였지요. 비단뱀은 독이 없는 뱀입니다. 대신 강력한 근육으로 먹이를 휘감아 질식사시킨 후 통째로 삼키는 방식으로 사냥하지요. 턱뼈가 유연하게 벌어져 자신의 머리보다 훨씬 큰 먹이도 삼킬 수 있습니다. 주로 야생돼지, 원숭이, 사슴 등의 중형 포유류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죠.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비단뱀에게 사람이 공격당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분적인 공격이었고 완전히 삼켜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크바르의 사건은 현대에 기록된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습니다. 그날 아크바르는 팜오일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는 시간대에 거대한 비단뱀이 숨어 있었고 아크바르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뱀은 매복 사냥꾼입니다. 먹이가 가까이 올 때까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공격하죠. 아크바르가 지나가는 순간 뱀이 덮쳤을 것입니다. 강력한 근육으로 휘감긴 아크바르는 저항할 틈도 없이 지식되었을 것입니다. 비단뱀의 조임 압력은 사람의 혈액순환을 즉시 차단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 뱀은 아크바르를 머리부터 천천히 삼켰습니다. 이것이 그가 옷을 입은 채로 발견된 이유였지요. 뱀은 큰 먹이를 삼킨 후 소화하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그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가 되는데 바로 그 때문에 수색대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크바르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이 있었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오일 생산국입니다. 팜오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대한 열대우림이 농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술라웨시 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삼림 벌채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비단뱀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은 점점 더 인간 거주지 가까이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먹이가 되는 야생동물들도 줄어들면서 일부 비단뱀들은 가축이나 인간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아크바르가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울창한 정글의 한가운데였습니다. 하지만 팜오일 농장이 들어서면서 정글 가장자리가 되었고 그곳은 야생동물과 인간이 마주치는 위험지대가 되어버렸지요. 아크바르 살루비로의 죽음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지요.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사건 이후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황혼 무렵이나 야간에는 정글 근처로 혼자 다니지 말 것을 권고했지요. 일부 지역에서는 농장과 정글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위험한 비단뱀을 포획하여 더 깊은 정글로 이송하는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식지 보호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팜오일 농장 확대를 규제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크바르의 사건은 단순히 한 청년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개발과 자연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지요. 2017년 3월 26일 25세의 청년 아크바르 살루비로는 생계를 위해 일하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크바르의 비극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